여기 프랑스 미녀를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낯선 한국 남자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미녀는 이 낯선 한국 남자는 왜 자꾸 따라오냐고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기가 정말 폭발적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보는 친구들은 한 명 한 명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고 매일매일 한국의 아이돌 가수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좋은 국가이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프랑스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관광객도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프랑스가 만든 브랜드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프랑스는 최고의 국가인데 왜 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에는 친구들이 저보고 같이 한국의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프랑스의 음식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하고 프랑스 음식의 숫자는 하나하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굳이 왜 한국의 식당에 가서 한국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음식은 프랑스 안에서도 꽤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내가면서까지 한국의 음식을 먹는 제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네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프랑스가 문화와 음식 모든 것들이 한국보다 뛰어난데 왜 한국에 그렇게 열광하냐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한국은 프랑스 못지않게 모든 게 훌륭한 나라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프랑스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안나, 너가 한국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만 이러면 정말 다행인데 제 친동생인 줄리아는 제 친구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줄리아는 한국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거든요. 줄리아는 매일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유튜브도 매일같이 한국 유튜브를 봅니다. 심지어 줄리아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도 한국 물품이 프랑스 물품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한테도 한국 물품들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일 재밌다고 언니도 꼭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제 주위에서 자꾸 한국이 좋다고 너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늘어가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왜 제 동생 줄리아까지 저한테 한국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난리를 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미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 동생 줄리아는 한국에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작은 아시아 국가에 도대체 왜 가냐고. 거기 가봤자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프랑스에서나 대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줄리아한테 이야기했는데 줄리아는 부모님이 한국 가는 거 동의 안 해도 자기는 한국에 갈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줄리아를 잘 설득시켜보라고 동생을 옳은 길로 안내하라고 저한테 매일같이 잔소리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줄리아한테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 줄리아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게 꿈이라면서 한국의 대학교를 꼭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줄리아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줄리아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리아한테 현실적으로 네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는 있어야 된다고. 부모님은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하냐니까. 줄리아는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일을 계속해왔던 거는 한국의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서 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줄리아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나도 충분한 생활비를 모아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줄리아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가려고 준비했었구나. 이 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잘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줄리아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그냥 줄리아가 하는 일을 같이 응원해주자고 이야기했고 부모님도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줄리아는 한국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줄리아가 교환학생으로 떠나고 저는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줄리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줄리아가 말하기를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거라고 프랑스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깐 천국이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그렇지 프랑스에서 한국을 갔다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줄리아가 한국에 단단히 미쳐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줄리아한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했는데 줄리아는 언니도 한국에 직접 와보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할까라는 호기심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줄리아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기에 저는 줄리아한테 그러면 내가 한 달 뒤에 직접 한국 여행을 가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줄리아도 반기면서 꼭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뒤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하고 나서 저는 평소와 같이 매일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결국 한국을 떠나는 날이 되었고 저는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마침내 한국의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항부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공항의 시설물들과 화장실 등 모든 것들이 프랑스 공항보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저는 1차적으로 많이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공항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프랑스 공항보다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동생 줄리아는 바쁜 일이 있어서 공항에 마중 나오지 못했기에 저는 줄리아의 숙소에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탑승했는데 오마이갓 공항버스조차 프랑스 공항버스보다 시설이 훌륭하더라고요. 심지어 좋은 냄새까지 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사실 어디를 가든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악취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버스는 악취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정말 훌륭한 공항버스를 타고 줄리아의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줄리아는 바쁜 일이 있다고 숙소의 비밀번호만 알려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줄리아도 없고 숙소에서 혼자 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깐 여기저기 구경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줄리아의 숙소에서 나왔고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뭐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왔었기 때문에 일단 나오긴 했는데 뭐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어디를 갈지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노트북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니, 자리에 노트북만 놔두고 다른 데를 가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사람은 없고 노트북만 있는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저 노트북들을 보고 든 생각은 저거 반드시 도난 당할 텐데 내가 대신 감시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계속해서 노트북들을 주시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노트북이 있든 말든 아예 시선조차 주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런 광경들은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거든요. 프랑스는 물건을 들고 다녀도 그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곳이기에 저런 장면들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어디를 갈지 열심히 검색을 해보다가 홍대라는 곳에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줄리아의 숙소에서 홍대를 가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홍대를 찾아가는 게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줄리아한테 전화해서 홍대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잘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깐 줄리아는 일단 교통카드를 사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은 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국가라서 언니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버스에서 지하철 갈아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차피 요금 2번 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깐 한 번에 요금만 내는 거고 멀리 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웠어요.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이런 환승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선진국가라고 뽑히는 프랑스보다 좋다는 게 납득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프랑스보다 좋은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을 했는데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영어와 화살표로 안내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만 설치되어 있는 게 스크린도어인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하철역에도 스크린도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줄리아한테 물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환승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통시설들과 편의성들 또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프랑스보다 교통 시스템이 훨씬 뛰어난 국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타게 되었는데 버스에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국 노인 2명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 2명의 노인이 탑승하자마자 한국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라고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저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은 노인을 공경해주는 문화가 있구나,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줄리아가 이야기해주기를 한국은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들은 물론이거니와 노약자들에 대한 공경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들은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홍대에 도착을 했고 홍대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한국은 정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패션 센스가 정말 뛰어났으며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고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정말 잘 입고 하얗고 피부도 정말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왜 제 프랑스 친구들과 제 동생 줄리아가 한국인들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밥을 먹지 못했기에 한국 음식을 파는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할지 이곳저곳 둘러보았는데 떡볶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 떡볶이라는 이름은 저한테 굉장히 친숙했어요. 제 프랑스 친구들이 매일같이 저한테 같이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한국 음식을 먹기 싫었기에 항상 거절을 해서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마침 한국에 온 김에 떡볶이라는 음식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떡볶이를 파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파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뭐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직원들한테 어떤 메뉴가 인기가 많냐고 메뉴 추천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식당 직원들은 떡볶이와 김밥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기에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떡볶이와 김밥이 나왔는데 떡볶이의 모습이 많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는 게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주문했으니까 먹어봐야겠다 싶어 떡볶이 한 입을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맵기만 하고 아무 맛이 없을지 알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김밥도 먹어보게 되었는데 김밥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왜 제 프랑스 친구들이 매일같이 한국 식당에 가자고 이야기했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떡볶이와 김밥을 다 먹고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김밥을 하나 더 주문해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떡볶이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밖이 어두운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 걸어다니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작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인데 프랑스보다 위험하면 더 위험했지 안전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홍대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여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 다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는 대부분 여자 혼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이후에 줄리아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수많은 한국 여자들을 보고 느낀 건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홍대의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한국의 길거리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이상한 골목길 같은 곳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뒤를 보니깐 뒤에서 낯선 한국 남자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더 소름 돋았던 건 저 낯선 한국 남자는 아까 큰 길거리에서 저와 마주치면서 지나간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낯선 한국 남자가 뛰기 시작하더니 잠시만 멈춰보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기에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큰 길거리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큰 길거리가 나와서 이제 따라오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그 낯선 한국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지갑 떨어뜨렸다고 왜 뛰어가냐고 따라오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방을 확인해보니 진짜로 지갑이 없더라고요. 낯선 한국 남자는 저한테 떨어진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이렇게 뛰어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이 놀랐고 그 한국 남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손에 들고 있는 지갑도 들고 가는데 떨어진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저를 따라오기까지 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낯선 한국 남자한테 정말 고맙다고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이 이야기를 줄리아한테 해주었는데 줄리아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원래 떨어진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돌려주려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많이 봐왔기에 언니가 겪은 일이 놀랍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줄리아가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좋다고 했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보다 뛰어난 부분이 정말 많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줄리아와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했는데 저는 하루하루 한국을 여행할 때마다 한국에 대해 감탄을 하게 됐어요.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선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줄리아와 한국 여행을 끝마치고 프랑스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찾아 즐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 친구들보다 더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이 프랑스 여성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하고 나서 한국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